안녕하세요, 아빠곰TV 박기현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C43 쿠페 모델이고, C43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가 나와요. C200, 43AMG와 63AMG 이렇게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200하고 43AMG만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43AMG 모델이고, 200과 63AMG는 전부 다 이제 후륜 모델이고, 이 43AMG만 4륜 모델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9,300만원대로 가격이 조금 있는 모델인데, 이 차가 9,300만원 주고 살만한 그런 매력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정도 금액대에서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스타일을 중요시 하거나, 또는 이제 조금 일상생활을 즐기면서도 펑카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매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꽤 매력적인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저랑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 보면은 전면부 모습은 그 전에 그 C클래스 모습하고 이제 많이 비슷해요. C클래스는 요번에 이제 신형의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벌써 이제 구형 느낌이 된 느낌은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디자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2018년도 나온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봤을 때 그렇게 뭐 디자인이 예전 차량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AMG 차량인데 이제 가로 그리는 이 차량은 적용이 안 돼 있고, 한 줄 세로 AMG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야간에 운행을 할 때 좀 더 이제 편안한 그런 시야 확보를 하면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 확실히 매력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옆모습 보면은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와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C필러 라인이 너무나 예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인치 휠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19인치 휠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앞뒤 타이어 옵셋은 다른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 같은 경우에는 둘두로, 뒤 같은 경우에는 245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 245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평평비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앞과 뒤 타이어는 모두 다 19인치로 동일을 합니다. 그리고 후면부 쪽으로 보시면은 후면부 라인은 확실히 일반 그 세단형 모델과 쿱 모델이 이제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쿱 같은 경우에는 리어 램프 라인이 좀 더 예쁘게 이제 모양을 잡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벤츠마크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트렁크가 보통 열리는데, 얘는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돼 있어요. 트렁크를 열 때는 이제 실내에서 운전석 쪽에 그 도어 포켓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트렁크를 열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리모컨 키를 이용을 해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요게 아마 킥으로 해서 열 수도 있는 부분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옵션에서 제가 확인은 하지는 못했고요. 아마 제 기억에는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쿱 모델이라 그래서 트렁크 같은 경우에 좀 좁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적지는 않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이제 중요한 엔진 부분, 엔진룸을 열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엔진을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390마력에 53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스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 차량 자체가 그렇게 큰 차량은 아니에요. D세그먼트의 차량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크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서는 굉장히 힘이 좁은, 그러니까 힘이 부족해 가지고 뭐 운행을 하는데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당연히 절대 들지 않습니다. 물론 63AMG를 타시면은 그 차량하고 이 차량하고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63AMG를 타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 차량 기본 스펙만 가지고도 전혀 부족함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80마력이라는 힘이 절대 적은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 스티어링 휠을 한번 보시면은,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스포크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드 쪽에 보시면은 이제 펀칭이 되어 있어서 핸들을 이렇게 잡았을 때 좀 더 그립감이
좋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핸들 가운데 보시면 요 빨간 라인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다 보면은 핸들이 일직선인 상황을 눈으로 확인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딱 정면이다, 요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도어 트림 쪽도 보면은 요 도어 트림 소재가 크래시 패드와 도어 트림 쪽 요 부분도 마감이 전부 다 이제 가죽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실히 펑카의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 안에도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레드 스티치로 이제 적용이 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붐메스터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메모리는 총 3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지만은 벤츠답게 통풍 시트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앞에 운전석 왼쪽 앞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보통 메뉴들이 그 차 세팅 메뉴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쪽으로 버튼으로 따로 빠져 있네요. 이제 차선 중앙장치,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뭐 전방금지, 이런 버튼들이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 높이 조절, 헤드램프 작동하는 스위치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3스포크 타입의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있는 리모컨들은 동일한데, 아래쪽에 뭔가 좀 다른 그 버튼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측에 있는 요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 다이얼식으로 해서 이렇게 땡콩땡콩땡콩 돌아가는데, 요거는 이제 인디비주얼,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이브 모드를 내가 운전을 하면서, 아무래도 요거는 조금 달리는 재미도 느끼고 싶은 분들이 구매를 하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운행을 할 때 요 바닥에서도 여기서 이제 뭐 드라이브 모드, 내 차가 되면은 요것도 편하긴 한데, 앞에를 보면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확실히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왼쪽에 보면은 ISG 오토 버튼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댐핑력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두 가지 모드로 총 3가지, 컴포트, AMG,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스펜션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기서 운행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를 거의 대부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도 10.25인치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가지가 더 적용이 되어 있고, 둘 다 이제 운행을 하면서 정보를 확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조작 버튼도 핸들 스티어링 리모컨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조정을 할 수 있게 편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공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로 되어 있고, 운전석과 조석 따로따로 온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아날로그 시계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들 보면은 뭐 여기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뭐 매뉴얼, 그 기아를 수동으로 할지 오토로 할지, 그 다음에 전자제어 서스펜션, 여러 가지 조금 중복되는 버튼들이 많고, 요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S클래스가 되면서 아예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요 트랙패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모든 버튼들을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하게 운행을 하면서도 내가 여러 가지들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꽤 큰 장점이고,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양문형으로 이제 열리는 그런 콘솔 박스가 되어 있고, 깊이감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여기 안에 뭐 물건들을 수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거, 선글라스 케이스, 이쪽에 이제 선글라스 케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레임리스 타입의 룸밀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걔가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은 적용이 안 돼 있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쿠페 모델들은 조금, 그러니까 쿠페형 펑카 이런 모델들은 일상생활에서 운행을 할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차량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운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점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펑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예전에 제가 CLA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요번에 뭐 아반떼 N에서도 그렇고, 요 버켓 시트가 이제 그 일체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탔을 때 조금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 처음 타면은 그 차에 적응되기 전까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버켓 시트긴 하지만은 시트 자체가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쓰는 그런 시트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혀 불편한 거는 없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헤드레스트 높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조절이 되고 등 각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절이 되니까 내가 운행을 하는 나한테 이제 좀 더 맞게 그렇게 편안하게 시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단단한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차량은 그래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댐핑력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단단하고 부드럽게 정도는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은 그 단단한 차는 맞아요. 이 차량 자차 기본 자체가 되게 단단한 차인데요. 단단한 차임에도 단단해 가지고 운행하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안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가속 방지턱을 넘어도 요 정도면은 그렇게 뭐 단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스펜션을 바꿔보면은 요게 이제 스포츠 모드로, 지금은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그 다음에 서스펜션만 스포츠 이렇게 놓고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편해요. 운행할 때 보면은 편하고,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으면은 이제 조금 더 하드해지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가 노면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놔도,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지금 변경을 했는데 스포츠 플러스로 변경을 하니까 확실히 좀 더 단단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이번에 변경을 해볼게요. 이번에 컴포트에서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바로 이제 배기음이 바뀌어요. 요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도 엔진 사운드나 이런 게 변경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운행을 하다가 RPM을 뛰게 되면은 이제 그냥 RPM만 계속 높게 쓰는 상황으로 차가 좀 더 운전자가 밟았을 때 좀 더 이제 치고 나가는 힘만 좋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엔진 사운드부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좀 더 이제 달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로 한번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이번에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변경을 해보면은,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이것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보면은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배기음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더 굵어지는 것 같아요. 굵어지고, 물론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이 느낌은 스포츠 플러스랑 스포츠랑은 좀 진짜 다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이 버튼을 운전석 왼쪽에 있는 그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거기서 이제 차체 제어 장치를 껐다 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운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차체 제어 장치 꺼볼까? 물론 많이는 없습니다만 가끔 이제 끄시고 싶거나 또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고 싶다거나 그랬을 때 이 핸들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제어가 되다 보니까는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큰 매력 중에서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운행을 하면서 계속 느낀 점이, 지금 여기서는 일반 국도라서 속도를 그렇게 올려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 차량 이제 속도를 이제 좀 올려보면은 벤츠 차량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속 안정성이 있거든요. 이 차량이 이제 좀 작은 차량이기는 하지만 이 차량도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는 고속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벤츠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하고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쪽 다 앉아보고 뭐 했을 때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열에 이게 4인승 차량이기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4인승 차량이기는 하지만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어디를 가기에는 뒤에 타는 사람한테 조금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차량이고요. 아이 카시트에 얹혀가지고 이렇게 탄다 그러면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탈 수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 성인들이 타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이제 벤츠 C43 AMG 차량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 차량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